스마트폰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이야기 나눌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집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입니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군요. 네,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났다가 다시 불러줘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지금 타 방송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네, 정말 인기가 굉장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인기가 말씀하시죠. 좀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쫓겨났다가 굉장히 좀 건방져서 돌아오셨네요. 아니 예. 사실은 시사로 좀 많이 딱딱하게 원래 제 모습이 이거거든요. 예.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좋네요. 예. 코너명이 찬반 토론이 아니고 반찬 토론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솔직히 저도 조금 전에 알았어요. 예. 이 코너 이름을. 그런가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 요즘에 좀 그래요. 사실 인터넷이 편하게 내 의견을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대세의 의견에 편승하지 않은 소수의 의견을 잘못 올리면 아주 공격을 받는 그런 그렇습니다. 장소가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솔직한 의견을 어디에도 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반찬 토론, 찬반이 아니라 예. 어떤 반찬처럼 쉽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쏙쏙 던져주시면 예. 좀 자연스럽게 버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진짜 솔직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는 생각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예. 익명으로 해드릴 테니까 보내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반찬 코너입니다. 좋습니다. 의미가 좀 상당한데요. 네. 오늘 주제는 그래도 조금은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인데 그간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2차 감염에 이어서 3차 감염의 징후까지 보이면서 제2의 신천지 사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인천의 학원 강사 A씨로부터 감염된 사람이 10명이나 됐다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갔다 온 걸 처음에는 속였고 예. 무직이라고 했고 예.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이분이 굉장히 비난받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방송국 여러 군데 오가는데 확진이 안 된 상황에서 사실은 이걸 밝혔을 때 그 저도 약간의 두려움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이기적인 판단이었고 좋지 못한 판단이었는데 앞으로 좀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이분을 너무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물론 잘못한 행동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예. 근데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였으면 어땠을까?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축구장 갔다가 그 같은 축구장 안에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날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며칠 빠졌었거든요. 굉장한 공포심 밀려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확진이면 어떡할까? 그렇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방송국들 그 생각이 그렇게 미치다 보면 순간적인 판단 미스를 할 수가 있어요. 겁도 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분을 물론 잘못했지만 비난하거나 낙인 찍거나 완전히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숨기고 숨고.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사실 너무 제 의견을 너무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좀 궁금한 거예요. 전민기 팀장의 입장을 좀 들어보니까요. 네. 정부 지침에 대해서 조금은 반대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를 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저는 약간 피해자가 아니죠. 그 확진자들의 입장을 좀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정도 침해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이태원 주변의 기지국을 통해서 거기에 있던 분들의 전화번호를 일괄적으로 다 넘겨서 그분들에게 문자를 보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당연하게 지금 느끼고 계시지만 외국에서는 이거 굉장한 개인정보 침해로 여기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실 그래요. 이것도 이 번호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이 확진자들을 검사받으러 오세요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문자는 받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논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영진 아나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저는 궁금해요. 전민기 팀장의 거침없는
또 거만함 때문일까요? 네. 지금 반찬 토론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들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3285번님께서는 전시 상황에 무슨 인권입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정부의 이런 예. 지침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시고 있고요. 네네. 9747번님께서도 당연히 추적해서 검사받도록 해야 한다. 3285번님 무조건 찾아서 벌금을 부과했으면 좋겠다. 0904번님께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권 침해가 맞다고 봅니다. 0921번님 당연합니다. 공공의 이익이 크다면 개인의 사생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셨네요. 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이런 지금 이동통신사의 이태원 일대 방문자 정보 제공 사생활 침해일까 방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지금부터 문자와 애플리케이션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클럽 감염의 가장 큰 맹점이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좀 어렵다는 건데요. 맞아요. 방문자 수도 굉장히 많고 네. 또 방문했던 분들이 허위로 진술을 해서 2, 3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방문자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도 같은데 요즘 휴대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이동통신사의 정보 제공 거의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그거는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게 예. 그동안 정부의 지침대로 우리가 잘 따랐을 때 그 결과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 중심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만약에 정부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확진자가 지금처럼 얼마 전처럼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또 정부가 비난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그 상황을 싹 거쳐봤을 때 정부의 어떤 입장과 그 주장대로 우리가 잘만 따라가면 예. 또 한 번 정말 급속도로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겠구나라는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어떤 민주적인 공권력 행사 방식이냐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강압적인 방식이 저는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을 그냥 거쳐간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뭐 클럽에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그럼요. 지나갈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사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이태원뿐만 아니라 이태원에서 2차, 3차 감염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전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맞다는 입장도 있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네요. 충분한 또 양해를 구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통신사가 제공을 안 할 수는 없었나요? 이거는 사실 통신사가 제공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걸 개인정보 차원에서 우리가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충분히 제공 안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는 어떤 공공의 이익과 그런 게 잘 부합하고 있고 이 회사에서도 이거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제공하는 것이어서 단 한 분이라도 좀 반대하는 분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예. 그분들의 의견도 뭐 이거를 비난으로서 네 생각이 무조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와, 오늘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917번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하셨고 7674번님 찬성입니다. 저는 학교 못 가는 초등학생, 중학생 둘을 일도 못 가고 돌보고 있는데 제발 좀 종식될 수 있게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3562번님 멀게는 타인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법과 원칙 안에서 사생활 보호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다라고 하셨고요. 4273번님 당사자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생기면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저는 찬성입니다 하셨네요. 대부분의 의견이 이런 사생활 침해 이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서울시에서는 해당 기관의 접속자 전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맞아요. 박원순 시장이 이와 관련해서 본인 행동은 본인이 제일 잘할 것이다. 클럽 안이나 주변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도 그 찬성과 반대로 논쟁이 오가고 있는데요.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거 맞잖아요, 사실. 그건 맞아요. 예. 본인이 사실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나를 좀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자진해서 나와 주셔야 되고 이거를 검사 받아 주셔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인권침해 예방 한라인 개설하는 어떤 계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고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관련돼서 조사를 진행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의도 연계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피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떤 낙인이 찍힌 이후에 과연 이런 것들이 크게 소용이 있을까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영진 아나운서가 이태원에 갔었고 지금 방송을 만약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대신 진행을 하는 끔찍하네요. 끔찍하잖아요. 모습이 됐다고 봐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아닐 것 같은데 나는 클럽도 안 갔고 이런 식의 접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내가 갔다 왔다로부터 파생되는 그 어마무시한 그럼요. 광경들이 눈앞에 두렵습니다.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재확진 사례도 많기 때문에 치료를 다 받고 와서 돌아왔을 때 또 과연 내 주변에 그 동료들이 나를 예전처럼 대해줄까라는 두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는 동감을 하는데 이 확진된 사람과 이것을 자발적으로 해라라는 걸 안 하면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확진이 됐을 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대하는 자세부터 사실은 조금 바뀌어야 자연스럽고 또 당당하게 저 다녀왔습니다. 검사 받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전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마 저와 같은 생각 갖는 분들도 조금 많으실 겁니다.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 HAN 가지신 분이 사생활 침해는 맞지만 강경화 장관님 말씀대로 어젠가요? 독일에 인터뷰했는데 그랬죠. 법안에서 좀 지켜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자로 검사 안내 후에 자발적으로 검사 유도하고 맞아요. 검사받지 않은 분들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아마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사실은 익명으로 조사받도록 또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저 같은 의견들을 조금씩 수용하면서 또 변화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분 때문에 거의 다 끝나갔는데 다시 이렇게 됐어라는 원망할 수 있지만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꼭 클럽을 가서가 아니더라도 어디서 마스크 잠깐 벗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나도 모르는 순간 확진자가 됐을 때 입장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그분들도 이해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로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는 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623번님께서는 나의 감춤으로 인해 수백 명의 감염을 생각해라라고 하셨고요. 6494번님 평상시라면 엄청난 인권 침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비상사태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정답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긴 합니다. 평소였으면 무섭잖아요, 사실. 지금 제 의견에 좀 공감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신 것 같네요. 거의 없으신데요? 저에 대한 또 욕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꼭 오늘은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8455번님 공공의 이익이라면 이 정도는 이해하지만 왜 공공의 이익이 아니고 정치인들의 이익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라고 또 비판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사실 모든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도 문제는 문제예요. 약간 신문사들도 이거 하나 터지면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달라붙어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뭐 내놓으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쪽, 무조건 맞다는 쪽 이렇게 맞붙어 버리니까 그래서 반찬 토론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찬성하더라도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와야 돼요. 오뉴스 때보다 훨씬 좋은데요? 그렇습니까? 자, 조금 더 그러면 심오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클럽에 간 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소수자가 있습니다. 밝히길 꺼려하는 분들, 사실 동선 공개하고 검사 받고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이태원 클럽도 당국에서는 이제 원래는 클럽이라고만 발표했는데 한 신문사에서 콕 집어가지고 성소수자들이 방문하는 곳이라고 딱 발표하는 순간부터 내가 거기 갔다 왔다? 회사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다들 꺼리고 있고 주변인들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또 의심하는.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나와 다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투명하고 신속한 공개로
지금의 방역을 지켜왔는데 이번 사안이 거기에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면서 이 성소수자 분들 지금 보면요. 이분들의 어떤 커뮤니티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가는 어떤 클럽 외 장소들 또 만남을 갖는 막 그런 장소들까지 지금 캐내면서 속속들이 깊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더 못 나오는 거죠. 지금 팀장님 말씀 좀 정리해 보면 물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를 유도하고 받는 게 좋지만 네. 이런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나 혹시 확진을 의심하는 분들을 이후에 너무 좀 과열된 양상으로 비난하거나 뭐 손찌검을 한다거나 이런 건 잘못됐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4651번님 이태원 주점이나 클럽을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태원역 그리고 공중화장실, ATM 기기 등 전염 위험성이 높은 곳은 많습니다. 무조건 거기 계셨던 분들은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통신사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옳다고 봅니다. 9살 아이 둘만 집에 두고 출근한 엄마가 하셨네요. 아이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군요. 네. 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건 사실 낙인 찍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하셨지만 이태원 클럽에 갔다 이른바 성소수자들이 많이 가는 클럽이다. 그럼 혹시 너도 이런 식으로 낙인 찍기가 이루어지니까 당시 확진자가 발생할 클럽에 갔던 걸 숨기게 되는 거고요. 맞아요. 신천지 사태 때 역시 그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혹시 가해질 차별을 또 우려하다 보니까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그런데 이제 신천지 문제는 조금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어쨌든 지금 밝혀진 바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어떤 종교단체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소수자의 어떤 이런 문제는 이거는 뭐 정상이냐 아니냐 이 범위는 아니죠. 그분들은 충분히 어떤 정상적인 생활 그분들의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맥락은 비슷한 건 결국에는 낙인 찍기라는 거잖아요. 손가락질하고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이걸 해결하거나 이걸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가해자를 만들어서 너 때문이야 하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일 편하고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는 당연히 풀 수가 없는 거고 내가 그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대다수의 의견을 저도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공감하지만 그 안에서 아까 정리해 주신 대로 이뤄져야 할 어떤 해결돼야 할 그런 문제점들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와, 오늘 제가 오전 프로그램 이전과 현재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좀 높은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3개를 준비했는데요.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니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번에 또 더 강력한 주제로 한번 반찬 토론 이야기 나눠보도록 뒤에 하겠습니다. 그 노무사님 코너 날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방송도 많이 하시는 한번 분이. 이야기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